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 지역을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통해 북한 금강산에 있는 해금강 호텔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의해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 순안 일대에는 차량들로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의 고성항 일대를 촬영한 지난 15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해금강 호텔의 옥상 부분 전체에 구멍이 뚫린 듯 전반적으로 어두운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등 건물의 윤곽을 보여줬던 하얀색 부분은 이제 건물의 뒷부분과 남쪽 외벽에만 일부 남아있을 뿐입니다. 앞서 B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해금강 호텔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했으며 9일부터는 옥상의 중앙 부분까지 뚫은 구멍이 확대되거나 이 자리에 중장비가 올라선 듯 어두운 색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엿새 만인 15일 위성사진에서는 어두운 색 부분이 건물 전체로 확대된 모습이 확인되면서 사실상 건물 옥상 부분이 뜯겼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위성사진을 통해 건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까지 철거 작업이 이뤄진 만큼 건물 기능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항구에 위치한 수상 건물 해금강 호텔은 북한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2000년부터 현대 아산이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하면서 현대 아산이나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이를 철거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1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던 평양 순안의 공항 북쪽 활주로에는 차량들로 분주한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한반도 시각으로 16일 오전 10시 30분, 즉 미사일 발사 약 1시간 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의 아래쪽 유도로 부근에 차량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들이 약 140m에 걸쳐 줄을 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BOA는 외부 공개가 제한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이들 차량들이 약 9대였고 반대편 활주로에도 중간 공간 쪽으로 바짝 붙어있는 3대의 차량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들 차량이 군사용 장비인지 아니면 이동식 발사 차량인지는 판독하기 어려웠습니다. You can see vehicles on it, and they're parked alongside on the right-hand side of the road. There's no question that these are part of the more than likely the things that were used for the launch that happened on the 16th. 앞서 북한은 지난 11월 전후에 이 일대에 활주로와 같은 색상의 넓은 콘크리트 지대를 설치했으며 이후 12일에는 이중 2개의 콘크리트 토대만을 남긴 채 전체 지대가 사라진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성사진에서는 앞서 북한이 최근 설치한 콘크리트 토대가 주변과 같은 색깔로 뒤덮이는 방식으로 나타나 북한 당국에 의한 위장 정황으로 추정됐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북한의 16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 재개는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조성할 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6일 관련 사안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모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발사체에 대해 분석 중이라면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6일 BOA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멈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16일 오전 9시 30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고도 20km를 오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미국 정보당국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지 시간으로 16일 순안에서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이 최근 예고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16일 BOA에
북한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 발사를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미사일이 평양에서의 가시거리인 고도 20km 부근에서 폭파한 것은 대형 액체 추진제 엔진이 추진 단계에서 실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2017년 발사한 화성 12형도 처음 3차례는 실패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북한은 이번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미사일을 개선할 것이며 이것이 미사일 시험 유예가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화성 17형의 성능 시험으로 평가된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시험이 실제로 ICBM 사거리만큼 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시 시험이 2단계 추진체에 연료를 장착하지 않은 채 ICBM의 일부 성능만을 시험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시험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세관 당국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한 중국 기업에 대해 제품 압류를 결정하고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북한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전량 몰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스포츠 용품 업체 리닝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용품 업체 리닝은 중국의 전 체조 국가대표 선수 출신 기업가 리닝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회사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성장했는데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고 수익을 낸 정황이 미국 세관 당국의 조사로 확인된 겁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이에 따라 14일부터 리닝이 생산하거나 제조한 제품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 조치한다면서 리닝이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에 따른 것이며 수입업체가 30일 이내로 리닝의 제품이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품은 모두 몰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엠마리 하이스미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무역사무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미국 당국의 또 다른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제정된 미국 적대 세력에 대한 제재 대응법은 북한인이 생산 과정에 참여한 물품은 강제 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1930년 제정된 미국 관세법에 따라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법 위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북한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리닝의 제품은 몰수 조치되고 업체도 벌금과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 노동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강제 노동이 확고한 정치 탄압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회계감사원도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IT 기술과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얻은 수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안보 문제와 인도태평양 영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당선인과 모리슨 총리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모리슨 총리가 윤 당선인의 선거 승리를 거듭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당선인은 한국전쟁 당시 17,000여 명이 참전한 호주에 한국 국민들이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실질적 협력을 구체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모리슨 총리는 영내 협력을 공고히 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도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한국의 차기 대통령과 대화를 하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 간 방위 산업과 에너지 분야, 주요 광물 분야 등을 포함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이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